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윤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이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는요,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전반적인 시황을 체크해 보고요. 박준혁 전문가님과는 시장의 시그널들 포착해 보고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실시간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인들이 매도 행렬을 이어가고 있지만 개인들이 좀 힘을 쓰면서 받쳐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어제 에코프로가 장중한 때 14%까지 올라주면서 어제라도 살 걸 후회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는 만큼 앞으로 업종별 흐름들 금종욱 전문가님과 먼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한 줄 브리핑부터 해주실까요? 네, 오늘 한 주평은 지수는 상승, 종목은 하락이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코스닥 지수는 지금 0.4% 정도 상승 중에 있습니다. 코스피 종합지수도 0.2% 정도 상승 중에 있는데,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을 비교해 봤었을 때 조금 차이가 줄긴 했지만, 여전히 하락 종목이 더 많은 시장입니다. 어제도 마찬가지로, 코스닥 지수가 1.7% 정도 상승이 나왔지만, 또 하락 종목이 훨씬 많은, 하락 종목이 거의 1,200 종목이 나왔었죠. 좀 기형적인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에코프로의 상승이 또 지수의 상승을 좀 만들었고, 또 이에 따라서 다른 종목들은 또 약세, 같이 끌어올리면서 상승이 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어제 이제 에코프로의 상승이 호실적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호재가 있었다기보다도 이제 공매도 세력에 의한 쇼키즈가 나온 게 좀 상승이 좀 나왔고, 그러니까 시장 상황과는 무관하게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시장이 좋거나 나쁜 거라는 상관없어요. 그냥 공매도 세력이 공매도했던 물량을 손절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다시 되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살 수밖에 없고 매수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시총 상위 종목인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급등이 나오면서 지수는 상승했고, 그에 따라서 이제 다른 종목들을 못 갔던 이유는 아마 이런 공매도 세력들이 좀 손실 봤던 부분에 대해서 좀 차익 실현에 또 다른 부분에서 또 손실을 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종목들을 좀 매도하면서 공매도에 했던 손실을 좀 메꾼 게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또 에코프로 BM이 오늘은 좀 상승이 좀 나와줬는데, 여전히 어제랑 좀 비슷한 시장이에요. 지수는 상승인데 종목들은 하락하는. 내가 가진 종목이 못 간다라고 너무 좀 힘들어하실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대부분 아마 다 겪는 에코프로나 이런 대부분 시총 상위 종목들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은 다 비슷한 상황이실 텐데, 일단 오늘 테슬라의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2차 전지 쪽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코스닥 시장 차트로 한번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어제 이제 거래대금도 많이 터져주면서 급등이 좀 나왔고요. 이제 직전 고점 자리를 뚫어주는 또 신고가 자리 좀 나와줬거든요. 지수는 신고가인데 내 종목은 내 계좌는 신고가가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시장이 좀 어쩔 수 없습니다. 에코프로 안 들고 계신 분들은 좀 힘들 수밖에 없고, 일단 요 지수의 이제 상방 시세를 어디까지 좀 봐야 될까 지금 제가 계산을 해봤었는데, 직전에 한번 시세에 나왔던 구간을 좀 그대로 옮겨놨을 때 요 상승 파동이 2018포인트, 918포인트 정도까지 올라가는 상승 나와줬었죠. 그래서 똑같은 상황으로 좀 봤었을 때 조정받고 상승폭을 그대로 이번에 하락폭에 또 조정을 해봤을 때 거의 대략 한 950포인트 정도의 상승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 저항대 자리를 이제 고점을 뚫어줬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950포인트까지 열어주고 좀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처럼 조정을 좀 받을지,
아니면 좀 오버슈팅이 나올지, 요거는 이때가 이제 수급 사항을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아마 이제 다음 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950포인트 자리를 950 돌파하는 시점, 요 정도까지 올 시점을 이제 8월 달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대응을 잘 하셔야 돼요. 조정에 대한 대비를 하시거나 아니면 오버슈팅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아마 여기서는 이제 뭐 오버슈팅이 나오던 조정이 나오던 어쩔 수 없이 이제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되는 시점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전략은 또 노란 톡방에서 미리 좀 드릴 겁니다.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야 돼요. 자,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로 좀 정고점 자리는 못 넘었습니다. 2650포인트 자리를 못 넘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반도체 업종은 그렇게 지금 썩 잘 가지 못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좀 마찬가지고, 뭐 중소형주 중에서도 좀 상승이 좀 나왔다가 최근에 뭐 HBM 관련해서 상승이 좀 반도체 쪽이 좋았었는데, 2차 전지만큼의 물론 좀 쇼커버링, 쇼키즈 이런 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고점을 좀 못 넘고 좀 조정을 좀 받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자금은 한정적인데 이런 자금들이 대부분 다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2차 전지 쪽, 코스피 쪽에서도 포스코홀딩스가 그나마 시장 대비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2차 전지 쪽은 계속 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고, 또 실적 발표, 에코프로의 실적 발표 이후에도 뭐 좀 예상 컨센보다 좀 떨어지긴 했는데, 컨센이 무조건 뭐 맞춰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컨센을 좀 높게 잡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상 컨센보다 좀 낮게 나왔다고 해서 전혀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포스코홀딩스라든지 에코프로라든지 계속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꾸준히 여전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하반기에도 좀 강할 것이다 보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공매도 이 쇼키즈 물량이 아직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수급 상황으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밸류에이션이 어떻고 이런 거는 뭐 그렇게 뭐 맞는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 쇼키즈 물량이 언제까지 나올지 그거 한번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 코스닥 시장 대비 코스피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그래도 상승 추세를 좀 보고 있고, 아마 2650포인트 이 자리를 한번 돌파 나왔을 때 다시 한번 고점을 어디로 좀 잡아야 될지 그거에 따른 전략도 저희 노란 톡방 오시면 또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수는 상승하지만 종목들은 하락하고 있는 그런 기형적인 모습의 시장이다라는 말씀 남겨주셨는데요. 지금 시장 자체가 에코프로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뉘기 때문에 앞으로 나도 2차 전지 공부를 좀 해야 되나라는 고민들이 좀 깊어지시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에는 오늘의 테슬라 실적 발표가 향후 흐름들을 짚어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 이슈 분석도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 QR코드를 스캔을 하시고요.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일단 코스피 상방으로 간다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도 상단 부근에서 추가적인 슈팅이 나와줄지 아니면 조정이 나와줄지까지 미리 대비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부터 살펴봤는데 상승 시그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테마부터 알아볼까요? 오늘 좀 2차 전지를 제외한 가장 또 핫한 테마가 좀 의료 AI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의료 AI는 제가 뭐 방송 초창기 때부터 계속 강조했었던 테마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추천주도 좀 드렸었던 테마인데, 오늘은 이제 JAK가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이슈가 될 만한 뉴스는 뭐 딱히 개별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AI 신약 개발 뭐 큰 흐름을 탔다. 그리고 이제 4년 후에는 5조 원 시장이 열린다라고 하는데, 이런 내용으로는 조금 부족했고, 얼마 전에도 엔비디아에서도 AI 관련 신약 관련 투자를 하겠다라고 기사가 좀 나왔었고요. 이제는 이제 AI가 우리가 이제 챗 GPT만 생각을 좀 했었는데, 실제로 가장 AI 쪽에서는 접목하기가 쉬운 분야가 이 의료 쪽이에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어느 정도 좀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적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쓰임새가 좀 달라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언어를 뭐 정말 좋다라고 표현을 할 때도 좀 약간 부정적인 언어로 쓸 때도 있고, 긍정적인 언어로 쓸 때도 있습니다. 뭐 정말 이쁘다 할 때도 우리 너 정말 이뻐라고 하지만 아이고 이뻐 이러면서 이렇게 좀 비아냥거리는 듯한 이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AI가 학습하기가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만 이런 의료 쪽은 어디가 아픈지 어떤 부위가 안 좋았을 때 이런 병이 될 확률이 높다든지 이런 걸 어느 정도 구체화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적용이 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 쪽 AI가 지금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이제 쌓였을 때 정말 큰 뭐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각각 뭐 하는 분야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JAK도 오늘 좀 상한가를 들어갔고 JAK 같은 경우는 이제 치매 관련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치매 관련 쪽으로 AI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뷰노라든지 루닛도 일단 뭐 심장이라든지 폐 관련 각각 관련된 종목들이 다르고 오늘 이제 뷰노 같은 경우에도 상승세가 좀 강하게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뷰노 쪽도 미국에서 이 치료 관련 치매 관련해서 이슈가 좀 됐기 때문에 오늘 좀 다시 또 급등이 좀 나왔고 JAK가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AI 의료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왔는데 뭐 딥노이드, 뷰노, 루닛 이런 종목들 지금 다 지금 상승이 좀 나왔고 그나마 좀 루닛이 오늘 상승이 좀 덜하긴 한데 역시나 올 초에 비해서는 굉장히 다 상승이 좀 많이 나왔어요. 아직 뭐 딥노이드는 뭐 저점 대비해서 많이 안 올라왔지만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 같이 좀 계속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하반기에도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는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업종은 이제 의료 AI다. 이 종목들이 대부분 다 지금 실적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썩 좋지 못해요. 아무래도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투자를 받아서 그 데이터를 쌓아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매출로 이어지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무적인 상태는 좀 별로 안 좋은데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단기적으로 고점이 좀 상승이 크게 나온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조정을 좀 누리셔야 될 것 같아요.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도 JAK 이렇게 21선 자리 부분 정도로 눌림을 줬었을 때 좀 반등이 좀 잘 나왔었거든요. 지금도 21선 자리와 굉장히 좀 이격이 크게 벌어졌기 때문에 아마 오늘 상한가 들어가서 내일 또 갭상승으로 좀 나올 텐데 좀 이런 이격이 좀 좁혀지는 구간을 좀 공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딥노이드도 오늘 지금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일단 며칠 정도는 좀 뭐 기간 조정을 좀 받든 가격적인 조정을 받든 조정 시의 매수 관점 뷰노나 루닛도 마찬가지예요. 루닛도 아직은 좀 상승이 좀 안 나왔었는데 충분히 또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자리는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 한번 좀 공략을 같이 해보실 분들은 노란톡방에서 같이 한번 매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의료 AI 관련해서는 뷰노나 루닛 등을 좀 상반기에 지속적으로 다뤄보면서 70% 가까운 수익을 또 만들기도 했던 그런 고마운 종목들인데요. 오늘 또 이 후발주자로서 JLK와 딥노이드가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21선까지 이격을 좁혀주는지까지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같이 한번 가격적인 전략들도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오전 시그널 두 번째 종목도 알아볼게요. 네, 두 번째 테마 쪽은 이제 당뇨 쪽으로 좀 시세가 좀 잘 나왔는데 펩트론이 오늘 또 상한가 거의 또 들어가기 전입니다. 어제도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오늘도 역시나 또 급등이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당뇨 쪽 치료제가 왜 갑자기 각광을 받냐면은 요게 이제 우리 비만 치료제 쪽의 원료와 좀 유사한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뭐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로 이 비만 치료제를 통해서 살을 뺐다라고 했죠. 뭐 그런 이슈들도 있고 오늘 ICS 같은 경우는 중국 쪽 매출과 좀 연관되는 계약을 좀 맺었다. 이렇게 좀 기사 내용이 나오기도 했는데 뭐 일단 차트적으로만 봤었을 때는 너무 좀 급등을 하긴 했어요. 저도 뭐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뇨 쪽 우리나라보다는 오히려 미국인들의 거의 10명 중에 2~3명은 이 당뇨가 있거든요. 그래서 워낙 그 식습관이 안 좋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이 좀 많은데 거기에 따른 치료제 관련도 지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좀 볼 수는 있는데 항상 좀 지나고 나서 보면 좀 아쉽죠. 이런 종목들 왜 못 잡았나 싶긴 한데 저도 이제 당뇨 관련해서는 이슈에 대해서도 올해 초부터 저도 이제 관심을 좀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저도 이렇게 급등 나와서 좀 놓친 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런데 일단 뭐 이렇게 상승이 좀 나왔다는 거는 이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고 관련 있게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으로 좀 아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역시나 좀 단기간에 급등을 했고 올해 초만 뭐 6월 달만 하더라도 거의 뭐 한 8,000원대에 있었던 종목이 벌써 26,000원이에요. 한 달 만에 거의 3배 가까이 좀 넘게 올랐던 종목인데 일단 뭐 이렇게 급등한 종목을 좀 따라잡기는 아쉽죠. 뭐 들고 있지 않는 분들은 좀 아쉬운데 그래도 지금은
고점에서 따라가시기보다는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가는 종목이 더 가는 시장이라서 아무래도 좀 고점에서 따라잡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도 항상 리스크의 관리는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좀 21선 정도 수정에 내려왔을 때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이센스는 오늘 한 10% 정도 했고 어제도 상승, 오늘도 상승 역시나 이런 종목들이 좀 더 잘 간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저도 이런 종목들을 좀 바로바로 좀 잡아드려서 수익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또 제가 또 이런 종목들 잡아서 예전에 유닛이나 뷰노처럼 충분히 또 잡아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노란톡방 오시면은 제가 계속 종목들을 체크해드리고 오늘도 이제 마찬가지로 오후장에 이렇게 좀 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좀 뽑아서 다음 주에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테마가 있는데 그런 종목들 미리 좀 체크해서 이번에는 미리 좀 제가 잡아서 공략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젠 당뇨약으로도 살을 뺄 수 있다라고 부각이 되면서 비만 치료제로서 이런 이슈들이 부각이 받았는데요. 일단은 가는 종목들이 더 가는 요즘의 시장이기 때문에 펩트론이라든지 아이센스 같은 종목들을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비슷한 패턴을 가진 종목들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이런 종목들 함께 공부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시그널도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알아볼까요? 자, 네이버에서 이제 그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참여한다라고 며칠 전에 좀 기사가 나왔죠. 예. 그래서 관련주 쪽으로는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가 있는데 네이버 클라우드와 관계에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도 역시나 좀 급등 나서 며칠째쯤 계속 상승 중에 있는데 좀 폴라리스 오피스가 그나마 좀 이 관련주 쪽에서는 대장주로 좀 볼 수 있었던 게 일단 직전의 차트를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한번 이렇게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들은 소위 말해서 이제 끼가 있다. 급등의 끼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인데, 이 매물대를 또 소화하는 장대 양봉, 상한가가 들어갔던 종목이라서 이 종목은 좀 끼가 있다라고 제가 또 아침마다 제가 이 영상을 좀 올려드려요. 지금 노란톡방 계신 분들은 관심 있게 볼 종목에 대해서 아침에 영상하고 제가 노란톡방에 좀 브리핑을 해서 올려드리는데 그때도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좀 말씀 좀 드렸는데 공략적으로 좀 드리기가 어려운 게 이제 시가에 강했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좀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대응적인 면에서 쉽지 않기 때문에 물론 결과적으로는 급등이 좀 나왔지만 실제로 이제 매매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흔드는 게 좀 심한 종목들은 갑자기 또 순간 눌림에 손절이 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종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또 이런 종목들이 눌림을 좀 줄 때도 공략은 가능해요. 근데 재료적인 면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쪽 이쪽으로 좀 엮이기 때문에 디지털 트윈 쪽하고 좀 같이 좀 보실 수 있는 종목이긴 한데 일단은 재건 쪽은 끝난 이슈는 아니고 또 언제든지 전쟁이 종전이라든지 휴전이 됐었을 때 이슈가 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그때 한번 좀 다시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 4,000원 정도 눌림 자리가 오게 되면은 한번 기술적 반등 21선 자리도 올라오게 되고 저항대 직전의 저항대 구간이었던 4,000원 자리 이런 자리들을 한번 노려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같은 테마로 이제 솔트록스도 있는데 솔트록스도 오늘 좀 거래 대금이 좀 올라오면서 이런 저항대 자리는 좀 뚫어줬거든요. 일단 시가 자리가 좀 지지가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은 좀 가능할 수 있는 구간이긴 한데 일단 재료적인 면에서 일단 재건 쪽 테마는 일단은 좀 한 번 정도는 좀 쉬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에 일정이 있는 테마가 좀 있는데 방송에서 좀 언급해드리기보다는 제가 좀 방송에서 언급을 해드리면 그거 듣고 좀 바로 매수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지금 일부러 관심 종목 테마 여기다 다 써놨는데 이거 보고서 그냥 바로 따라가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노란톡방에서 공략주 타이밍을 좀 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올려놓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 일단 다음 주 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이제 관심 종목들 올려드릴 거고 그 중에서 지금 매수 타이밍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은 또 오후장에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를 보면 차트상으로 이런 끼가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비슷한 패턴의 차트들도 저희가 함께 공부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상승 시그널들 알아봤고요. 오늘의 공략주 알아보기 전에 공략했던 종목들 리뷰를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자, 엊그제 공략했던 HPSP가 일단은 전고점 부근에서 저희가 가능 종목들을 더 집중적으로 공략해보자라는 전략을 세웠었는데 어떤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하면 좋을지 짚어보고요. 7월 7일 공략주였습니다. TCC 스틸이 2차 전지 케이스 관련된 종목으로 큰 시세를 뿜어냈는데 지금 현재 32% 수익권이거든요. 어떤 전략이 또 유효할지까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코인테크가 저희가 일주일이 채 안 됐는데 전고점 넘겨줄 수 있을지 다시 한번 리뷰로 다뤄보고요. 엊그제 공략했던 코스모 화학이 하루 만인 어제죠. 9%가량 상승 보였습니다. 4가지 종목들 리뷰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TCC 스틸인데, 이 종목도 오늘 좀 한 4%, 장중에 또 좀 더 밀렸었죠. 한 7%까지도 밀렸었는데, 일단 저점은 아니지만, 이제 상승 초반에 좀 잘 잡았기 때문에, 뭐, 이 정도 흔들림을 좀 잘 견딜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고요. 일단 뭐, 원통형 배터리 관련해서 좀 케이스로 보실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추세가 좀 상승 시세로 유지가 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저점을 좀 만들었던 구간, 이거는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만들었던 저점 자리를 좀 이탈한다. 예, 이런 저점을 이탈했었을 때는 단기적으로 이제 추세가 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지지해 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좀 홀딩 관점. 만약에 오늘 이제 양봉으로 돌리는 게 제일 좋은 흐름인데 혹시라도 이 저점을 좀 깨준다면 깨진다면은 그때는 이제 차익 실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인테크도 좀 추천 좀 드렸었는데 일단 상승한 이후에 지금 저항 자리 좀 맞고 있고요. 요런 지금 직전에 저항대 자리를 지지해 주는지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좀 아래 꼬리 좀 달고 있으면서 좀 반등해 주는 모습인데 요런 건 흐름 괜찮아요. 오늘 양봉으로 좀 마감을 해 준다라고 하면은 내일장에서 재반등 해줄 수 있고 충분히 정고점까지도 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 역시나 2차 전지 관련해서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로 좀 보실 수 있고요. 21선 자리도 아직 우상향 중에 있기 때문에 저는 흐름은 아직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HPSP 오늘 아침에 좀 바로 급등이 나와서 노란 속방 계신 분들은 제가 아침에 빠르게 수익 실현 하실 분들은 좀 해달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역시나 어제 이제 상승 시그널이 좀 나올 수 있었던 게 이제 저점에서 이렇게 지지해주면서 올리는 모습이 좀 나오거든요. 하방에 대한 지지가 나오는지 항상 매매하셨을 때 물론 우리가 상승으로 이제 뚫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이렇게 하방에 대한 지지가 좀 나와주는지가 또 중요하거든요. 저점을 이렇게 올려가는 모습, 분봉상으로도 저점을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좋은데, 일단 뭐 오늘은 좀 윗꼬리를 좀 달았기 때문에, 최소한 양봉 마감으로 해주는 게 좋다. 이 고점에서 나오는 윗꼬리는 상당히 좀 썩 좋은 시그널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오후장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양봉으로 마감 시에는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역시나 오늘 이렇게 좀 지지해 줬었던 저점 라인을 지지하지 못하고 좀 밀린다.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는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하방에 대한 지지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직전에 이제 저항대이기 때문에 한 33,000원 정도 되거든요. 이런 자리가 이제 지지되는 거 보고 여기서 재공략을 하시는 게 낫지 여기서 무리하게 버티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보고요. 일단 마지막 종목으로 코스모화학인데 어제 이제 저항대 자리를 한번 또 돌파 나오고 2차 전지 흐름이 좀 괜찮았었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서 한번 좀 돌파가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봤지만 오늘 좀 밀리면서 2차 전지 쪽 중에서도 좀 차별화가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오후장에 좀 반등이 나올지 한번 좀 보고 만약에 이 저항대 자리에 못 넣고 좀 밀린다 했었을 때는 일단 좀 뭐 약간의 손실을 좀 보더라도 일단 정리할 계획인데 일단 오후장에 다시 한번 대응 전략에 대해서 노란톡방에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 오늘 공략주는 제가 일단 오후장에 좀 드릴 예정인데 오늘 시장도 역시나 지금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이 좀 많은 시장이다 보니까 오후장까지 좀 잘 지지해주는 종목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업종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 일정이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이슈 있는 종목들 중에서 지금 좀 미리 좀 잡아야겠다 하는 종목들을 좀 오후장에 드려볼 예정이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같이 한번 매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공략했던 종목들 리뷰로 다시 한번 다뤄봤고요. 철강이라든지 2차 전지 또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종목들 앞으로의 흐름 궁금하신 분들도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대응 전략들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금정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많은 장세이기 때문에 오늘 오후장에서 살아남은 종목들 위주로 저희가 한번 대응 전략 세워볼 텐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링크를 클릭하시고 1357번 누르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목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박중혁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시그널들 확인해 보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실시간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박중혁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중혁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오전 시그널부터 전문가님과 함께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오전 시그널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오전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종목 바로 LG이노텍입니다. XR과 2차 전지 또 반도체까지도 여러 가지로 묶일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일단 오늘 장에서는 다소 하락이 나와주고는 있습니다만 어떤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지 지금 시점에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주가량 건전한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장기 이평선에 딱 맞닿아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증권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21%가량 상승 조정을 했는데 앞으로의 영업이익이 잘 늘어날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거 좋겠습니다. 일단은 1.7%가량 밀리면서 28만 8,500원 부근 지나고 있는데 앞으로의 주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LG이노텍 차트 보면서 또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차트는 일봉 차트입니다. 오늘 개장 초반에 1%대 상승을 보이다가 지금 반대로 1%대 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이 원래 좀 적자로 예상이 됐는데 환율이 지금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환율로 인해서 2분기 실적이 오히려 흑자 전환이 될 거라고 하는데 이게 뭐 사실 크게 의미는 없죠. 그러니까 환율에 인해서 원래는 저 적자일 거라고 봤는데 환율이 좋아져서 좀 흑자 전환으로 예상이 되고 그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뭐 하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반기에 폴디니즘 공급으로 북미 쪽에 이제 하반기 모멘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LG이노텍은 애플 쪽에 계속 이어가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어떠한 모멘텀이 좀 나와줘야겠죠. 추가적으로. 일봉상에서도 지금 일목균형표에 어떤 구름대고 또 아래 하단에 121평선 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뭐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위아래 가격대 내려온다면 약 28만 원 또는 28만 원 하단부. 그러니까 주봉상으로 보면요. 약 작년 연말부터 올해의 저점이 25만 원권이거든요. 지금 주봉 차트입니다. 이 25만 원대가 뭐 온다 안 온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뭐 올지 안 올지 아무도 모르죠. 다만 LG이노텍을 접근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아래에서 사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1차적으로 28만 원 또는 2차적으로 25만 원대가 매우 많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구간대에서 뭐 분할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구간대에서 추이를 보면서 매수를 한다든지 그다음 추가적으로 주봉상에 제가 보는 이제 주황색 선이 상당히 어떤 추세의 지지와 저항에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올라타면 상승 시세가 많이 나고요. 물론 또 이탈한다면 하락이 나오죠. 아직은 계속 주황색 선, 추세의 중심, 메인 어떤 선 위에서만 놀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뭐 내려올 것 같지도 않습니다만 혹시나 내려온다면 약 25만 원과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주황색 선이 도달이 됐을 때 좀 공방이 이루어질 거고 그때 한번 더 주의 깊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위로는 단기적으로는 일봉상 20일 이평선 뭐 주가는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지면 만난다. 그죠? 당연히 만나겠죠. 다만 이 주가가 빵 치고 올라가서 20일 이평선을 만나든 혹은 주가가 지금처럼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내려가는 가운데 이평선이 자연스럽게 좀 내려와서 만나든 뭐 어쨌든 만날 겁니다. 그래서 22평선을 회복하고 턴하는 가운데 지금 6월과 7월에 맥점인 약 31, 2만 원대 이 구간대를 완연하게 소화를 해야 다시금 상승 쪽으로 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정 부분 하반기 주가 상승 예상 가능한 지점들이 있고 일단은 애플과 엮인 모멘텀들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단기적인 차트 대응 전략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차트 시그널도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차트 시그널 보내고 있는 종목은요, 바로 국전약품입니다. 나노 항암 주사제 시장에 진출을 노리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흐름을 보신다면 17% 넘는 강한 시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좀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흐름인데요. 일단은 22년 9월 이후로는 큰 시세가 없었고 21년도 9월 이후로도 큰 시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가 하단 부근에서 큰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어떤 시그널일지 한번 짚어보고요. 또 MOU를 통해서 바이오 항암 주사제 시장에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까지 향후 흐름들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전 작품 차트 보면서 바로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잠깐 이게 분봉을 좀 보면 30분봉 차트거든요. 30분봉 오늘 아침부터 9시 30분에 한번 슈팅이 한번 나왔다가 그리고 눌림 주고 다시 우리가 이제 방송 중에 다시금 슈팅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봉상 상승 변곡이 나왔을 때 중심가를 공략해라. 제 사선기법 있죠. 지금 이 30분봉으로도 당일 단타를 노릴 때 딱 좋습니다. 그죠? 딱 몸통의 중간가를 노리면 약 한 6,250원 정도잖아요. 여기만 노렸다면 그냥 이거는 바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고요. 이제 내가 단타 정도 당일이냐 혹은 1박 2일 코스로 볼 거냐에는 한 30분 봉을 기준으로 볼 수 있겠고요. 아무렴 신뢰는 일봉이 더 신뢰도는 높습니다. 어떤 위아래 폭도 크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국전약품은 지금 현재 일봉 오늘 장이 끝나봐야겠죠. 지금은 과정 중에 있고 오후장에 미끌릴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더 치고 올라가서 상한가 가지 말란 법도 없겠죠. 잠깐 내용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SM 바이오사이언스와 합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 SM 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 최초 알부민을 나노 항암제 주사제로 개발을 했던 부분이고요. 이제 국전약품이 SM 바이오사이언스하고 합작해서 이제 글로벌 바이오 항암제 주사제 시장을 진출하겠다. 이제 이런 포부로 이슈가 되면서 거래량도 지금 현재 11시 20분에 앞 전고점대에 어떤 물량을 충분히 다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에 상승했던 부분에 대한 거래량을 이미 지금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남은 시간은 있습니다만 거래량이 이미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남은 시간 거래량이 더 나오겠죠. 얼마나 더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그리고 종가도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크게 밀리지만 아니한다면 지금 자리만 잡아준다면 혹은 막상 뚜껑을 종가까지 보니 윗꼬리가 설령 달릴지라도 지금 3월 그리고 7월 이 두 지점을 크게 훼손만 하지 아니한다면 지금 이슈 재료로 좀 더 추가 상승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바이오가 조금씩 꿈틀거리고는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바이오의 집중 총공격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그냥 살포시 한번 살펴본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랜 기간 좀 시장에서 소외됐던 종목들 이런 시그널을 보일 때마다 저희가 포착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제약 바이오주들이 좀 오랜 기간 시장에서 소외가 됐던 만큼 향후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궁금하신 분들은 박준혁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링크를 클릭하시고 1357 혹은 문자샵 0082번으로 박준혁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이런 시그널들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의 시그널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실시간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문자샵 0082번 혹은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 또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통해서도 여러분들께서 종목 고민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민되시는 종목명, 또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차트 대응 전략들 세워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3336번님께서 유라테크 1,800원에 비중 10% 보유 중이신데요. 자동차 부품 관련된 종목입니다. 지금 현재는 1,500원 부근에서 좀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6월 달에 14,000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현재 고점 대비해서 25%가량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어떤 전략을 세워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봉상 이제 차트 보면서 또 발표 말씀드릴게요. 유라테크가 이전에 이제
충전소 쪽에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이지만 이제 충전소, 전기차 충전소 쪽으로 어떤 분류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앞에 이제 매집하는 모습이 나왔고, 이때도 제가 뭐 노란톡방에서 언급을 드려서 공격했던 종목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 1차 슈팅이 나오고, 그다음 다시 한번 눌림을 줬다가 제자리까지 타 왔죠. 그런데 잘 보시면 이게 면밀히 살펴보시면 뒤로 올렸었던 지점을 크게 훼손한 게 아닙니다. 그죠? 요 상단 첫 초 부분을 위협하긴 했지만 오히려 그 중심가 이하는 새로운 매수 타점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이전에 매집으로 우리가 포착해서 공략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걸 포착을 못했다 할지라도 이후에 이런 상한가가 나오는 모습에 상한가는 아니군요. 14% 그리고 그 다음에 22% 강한 상승을 보인 이후에 눌림식 공략을 해볼 수 있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한가가 나왔죠. 그리고 시청자분께서 이제 1,800원이시면 지금 뭐 최근에 공략하신 것 같아요. 그죠? 전기차 우리가 2020년대는 전기차 시대다. 다만 그 전기차의 핵심은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곽광을 받는 거고요. 그러면 다음은 자동차 부품주. 그러면 또 그 다음은 전장 부품이겠죠. 그런데 그 배터리가 충전을 해야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사이즈나 캐파는 배터리 2차 전지보다는 약하겠지만 그래서 유라테크는 지금 상승 이후에 이제 조정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공략을 했느냐 혹은 수익 및 중장기적으로 갈 거냐 그건 이제 선택 영역인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그렇고요.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반등시 20의 이평선 전후에서 또 강하냐 회복하느냐 회복하지 못하느냐 그걸 짧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래로는 뭐 1,200원, 10,000원 정도.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엊그제 저점 1,230원인데 요 이제 라운드 피겨까지 있는 10,000원이 이탈하게 되면 좀 더 위협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스윙 중장기라면 오히려 거기서가 또 분할 매수 해볼 수 있는 좋은 가격대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똑같은 종목을 가지고 누구는 수익 중이고 누구는 손실 중이고 누구는 매수를 볼 수 있고 누구는 오히려 손절하고 있고 자 그거는 뭐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라테크는 저는 뭐 아직 끝나지 않았다. 현재 진행형이다. 다만 올해 들어서 상승한 이후에 이제 조정 중일 뿐입니다. 이 조정이 여기서 멈추고 다시 올라갈지 혹은 좀 더 조정이 나올지 그건 뭐 지켜봐야겠죠. 그런 가운데 내려온다면 10,000원 또는 9,000원 초반대가 매우 많이 중요하니까 이 부분만 유념해서 이어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직까지 추세 살아있지만 10,000원과 9,000원 부근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자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6476번님께서 G2파워 12,000원의 비중 30% 보유 중이신데요. 지금 가격을 보신다면 일단은 11,380원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폴란드 방문을 계기로 원전 수주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면서 또 수혜를 받았던 부근인데 일단은 지금 박스권 하단 부근에 와 있거든요.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슈 모멘텀은 계속적으로 나와주는데 주가가 반응을 하지 못하잖아요. 이러면 좀 대응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분명 이슈 재료가 나오는데 주가가 반응하지 않는다. 물론 숨어 있고 나중에 폭발적으로 터질 수는 있겠지만 그게 나중에 언제일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자리를 잡아주고 있지만 여기서 한번 더 미끌리면 오히려 실망 매물이라던가 좀 더 깊숙이 혹은 장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안 간다면 비중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죠? 비중이 30%면 조금 줄이면서 한번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은 비중 조절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 확인을 해보시고요. 다음 문자도 만나보겠습니다. 7538번님께서 세아특수강 23,000원의 비중 10% 보유 중이신데요. 오늘 장에서 지금 흐름을 보신다면 일단은 15,710원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쭉 그어보니까 한 작년쯤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장기 보유 중이신데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 볼까요? 자, 지금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현재 남은 90%의 자금을 가지고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내면서 다음 훗날을 기약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더 추가 매수를 하면 뭐 할 수 있죠. 추가 매수해서 단가 낮추고 비중 더 태워서 올라가면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으면 여기에 더 발목을 잡히고 그 기간 동안 그 현금이 아깝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더 해보고 싶다면 조금이라도 좀 바닥을
잡히는 과정이 나왔을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 약 14,000원대, 지금 15,000원대인데 14,000원대 주봉상 제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주황색 선, 이 주황색 선을 회복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주황색 선을 회복을 하면 당연히 호전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이 주황색 선을 회복하지 못하면 오히려 더 위협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선에서 사례를 보면 주황색 선에서 공방은 있었지만 회복을 하면서 올라왔거든요. 자, 이후에도 주황색 선에서 언젠가는 도달을 할 거고 주황색 선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냐에 따라서 이 주가의 향방이 갈리기 때문에 그때 한번 뭔가를 좀 대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시해주신 매매 전략들 참고하시면서 좀 더 현명한 매매로 이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좀 더 추가적인 매매 전략과 함께 공부는 노란톡방 통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보유 중이신 종목에 대해서 더 많은 분들과 얘기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입장 코드는 1357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공략주 알아보기 전에 공략했던 종목들 리뷰로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자, 6월 30일에 공략했던 이스트소프트인데요. 오늘도 노란톡방에서 이스트소프트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걸 저도 확인을 했는데 오늘 장중에서 19%가량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AI 휴먼을 만든다 이런 이슈가 부각을 받았고요. 가온칩스가 저희가 52주 신고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7월 5일 공략주인데 30% 수익권에 들어와 있고요. 역시나 반도체 칩 관련주로서 저희가 또 칩스앤미디어를 6월 28일에 공략했는데 40% 넘는 48%의 수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종목들 한번 리뷰로 어떤 대응 전략 세워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보면은 결국에는 추천주라든지 뭐 공약주라든지 관심주라든지 뭐 이제 말하기 뭐 표현하기 맞습니다만 시장이 결국 가는 종목들은 2차 전지 혹은 반도체 뭐 이게 뭐 AI도 역시 관련된 거겠죠. 또는 자동차. 이 계속 제가 말씀드린 물류도 반도체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자동차는 이제 전기차겠죠. 그러니까 2차 전지도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자동차, 반도체. 결국 이 세 섹터가 산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더 가는 거예요. 다른 종목들이 나쁘다가 아니라 안 좋다가 아니라 워낙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들이 더 가기 때문에 시세도 수익률도 더 크다라는 거죠. 자, 뭐 리뷰는 뭐 그냥 간단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스트소프트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간단합니다. 2만 원 찍고 내려왔죠. 여기 이제 AI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약, 국내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시해서는 안 되죠. 끝난 게 아니다. 그리고 최저점이 약 12,000원대거든요. 그럼 그냥 눈대중으로 찝어도 중간값은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저점이 더 빠졌었을 수도 있죠. 그러면 빠진 거 대비 중간값 치면 됩니다. 딱 중간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1차적으로 만족하고 수익 실현하면 되고요. 그 다음 현재 여기서 이제 더 바라본다면 중간 이후에 어디겠습니까? 중간의 중간. 여기가 2차가 되겠고 3차가 되겠고 뭐 더 갈 수도 있고요. 못 갈 수도 있겠고 또 반대로 내려온다면 여기 중간대 여기가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떠한 모멘텀이 있고 이슈 재료가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타점 단기적이죠. 뭐 단기적인 타점을 잡아가면서 이어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온칩스의 경우도 보면 이제 급등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슈팅 나오면 챙겨야죠. 그런데 내려왔을 때는 뭐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3일 이평선을 쓸 거냐 또는 5일 이평선을 쓸 거냐. 그래서 장중에 살짝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잖아요. 지지받고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3일 이평선이 종가상 회복을 못한다. 그럼 분할 매도. 또 좀 더 여유 있게 보겠다. 좀 아쉽더라도 5일 이평선을 회복 못한다. 그러면 마무리. 근데 회복을 하면서 계속 올라간다? 그럼 끌고 가는 거겠죠. 그러면서 오늘처럼 오전장에 슈팅이 나오면 챙겨가고 이렇게 풀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칩스앤미디어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반도체. 자, 보유 종목이 현재 수익 구간에 달리고 있습니다. 더 끌고 가서 고수익을 내고 싶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안 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더 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슈팅이 나왔을 때 흔히 말해 막 급등이 나오죠. 급등이 나오면 더 가고 싶죠. 더 날아가서 상한가를 가고 더 올라가는 건 보유자의 마음이지 희망사항이지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거래량이 받쳐주는지 꼭 체크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슈팅이 나왔을 때 분할 매도 챙기면서 끌고 가고 그런 가운데 더 이상 못 간다. 그럼 3일 이평선 또는 5일 이평선을 회복 못했을 때 또 마무리해주고
그 종목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나는 이 종목을 계속 공략해야겠다. 그럼 이제 내려왔을 때 공략하면 되겠죠. 주가와 이평선은 반드시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지면 만납니다. 그거 꼭 유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반도체가 지금 생성형 AI의 텍스트 위주였다면 앞으로 이게 이제 영상 위주로 전환이 되면 반도체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오늘 눈여겨볼 종목은 뉴로메카입니다. 로봇 관련주죠. 로봇 관련주인데 오늘 조금 제가 뭐 어제 픽하고 오늘 아침에 좀 언급했을 때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보니까 8%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8%면 많이 상승했잖아요. 그죠? 지금 들어가긴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어떤 큰 맥락 흐름을 본다면 이제 물론 일봉상의 20일 이평선이라든지 올라타야고 또 이제 하락을 했기 때문에 3월 달에 이미 1차적으로 하락, 반등, 하락 그리고 반등을 보이고 또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는 가운데 저항이 있겠죠. 이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하락하는 가운데 상승을 또 상승하는 가운데 더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한 반드시 상승 변곡의 어떤 핵심적인 어떤 시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나오지 아니하면 그냥 계단식으로 상승을 끌고 가면 되겠고 핵심적인 어떤 모습이 나오면 그것을 기준으로 다시금 어떤 전략을 세워서 이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31,000원인데 뭐 종가 한번 지켜봐야겠죠. 내려온다면 30,000원 전후가 조금 중요할 것 같고요. 종가 또 우리가 방송상에서는 당일 또는 종가로 우리가 봅니다만 가격적으로는 약 30,000원 전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로메카 로봇 관련주로 해서 좀 로봇 쪽이 많이 쉬었죠. 그래서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로봇주가 올라오는 게 기술적 반등이냐 아니면 이제 다시금 시작이냐 그건 뭐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그냥 잔잔한 건 그냥 잔파동이라고 우리가 보되 핵심적인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라든지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오다가 갑자기 윗골이 되고 내려오든지 어떠한 큰 모습을 보일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변화가 생길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일목상의 어떤 구름대, 일목균형표상 구름대 상단을 소화하느냐, 소화하지 못하느냐 그것도 뭐 중요하겠죠. 또 추가적으로 앞전에 이제 상장하고 나서의 어떤 매입 자리를 본다면 딱 어때요? 딱 아다리 맞죠?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그러니까 상장한 고점이 27,200원인데 27,200원 자리가 지금 보면 딱 최근에 저점하고 맞물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반등을 성공을 해야 계속 이어가는 거고 반등이 나왔다가 재차 깨져서 내려온다면 좀 더 조정이 깊게 눌리겠죠. 그러면 또 단기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해볼 수 있겠고 오히려 이제 스윙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더 좋은 가격대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제가 너무 깊게 얘기해서 뭐 그렇게 빠진다고? 라고 이제 놀래지는 마시고 이제 그런 우리가 항상 투자를 할 때는 상승할 수도 있겠죠. 얼마든지 4만 원, 5만 원이 아니라 6만 원도 갈 수 있고요. 또 반대로 내려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기로 볼 거냐, 좀 더 중장기로 볼 거냐, 어떤 가격 레인지를 한 번씩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단기로 갈지, 스윙으로 갈지 좀 더 그 안에서 디테일하게 면밀하게 전략을 세워서 풀어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올해 큰 상승을 보였던 로봇 테마주들이 오랜 기간 쉬어준 만큼 다시 한번 시장을 주도할 섹터가 될 수 있을지 거래량과 또 이런 추세들 체크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번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박중혁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이런 로봇 관련주들 앞으로의 흐름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금종욱 전문가님의 오전 시그널이었습니다. JLK 알아봤는데요. AI 기반의 의료 영상 진단 플랫폼 업체였습니다. 뷰노와 루닛의 뒤를 이어받은 의료 AI 관련주들 함께 알아봤습니다. 박중혁 전문가님의 오전 시그널이었습니다. 국전약품이었는데요. SM바이오와 합작 회사를 설립 추진하면서 나노 항암 주사제 이 시장에 진출을 꾀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박중혁 전문가님의 오늘의 공략주는 뉴로메카였습니다. 로봇 관련주들 다시금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7% 넘는 상승을 보이면서 앞으로의 흐름 같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이런 부분들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각별한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